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투입니다. 경영 전략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형태는 또 많이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오마에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이제 3C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C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의 주요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고객이겠죠. 우리 고객, 즉 우리 제품을 써주는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품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만 고객에게 적합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경쟁자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산업 내에서의 경쟁자가 갖고 있는 경쟁자의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바로 이런 경쟁자를 분석해 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업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전략을 수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경쟁적인 우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3C 전략의 기본 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객하고 경쟁자 사이에 보면 이 둘 사이, 여기는 이 고객이 경쟁자의 제품을 좋아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자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불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객하고 우리 현재 기업과의 관계가 있죠. 자, 여기는 우리가 고객이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해서 그 원하는 가치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강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경쟁자하고 기업 사이에 교차점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즉 경쟁자하고 우리 기업하고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걸 가능성이 많겠죠. 단합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지점 있죠. 가운데 지점에서는 어떤 제품 간의 차별성도 없는 거고 특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서 승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3C 전략을 이용해서 탐색하고 적합한 전략을 찾아내는 이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형태는 꼭 무슨 이런 3C 전략이 아니더라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어떤 개체들 간의 비교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작할 때는 다양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요소들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관계를 설명하려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를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요 선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되지만 요 세 가지가 같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또 다른 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중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첩이 되면 문제점은 여기하고 이 부분은 중첩이 되지만 이 세 개가 만나는 걸 구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만들 거는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이 중첩되고 세 개가 중첩되는 이런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요것과 요것, 그리고 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만나는 지점이고, 여기는 위에 것과 오른쪽 아래 것이 만나는 지점이죠.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여기는 세 개가 중첩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의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도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시기보다는 메모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어떠한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인지를 작성해 주시면 템플릿을 보다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보기 좋게 하는 거는 이제 색상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는 이런 계략적인 어떤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앞에서 그려진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빔 프로젝트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크기를 4: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 4:3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것을 송출하거나 할 때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모호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3으로 만들어 놓고 와이드 스크린으로 하면 요 가운데 지점에다가 배치를 해서 좀 양쪽에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운데 개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정원을 그려야 되죠.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요걸 가지고 새로 만들지 마시고 복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 도형 서식 중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는 컨트롤 D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용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면 커맨드 D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점의 위치를 잘 잡아 주셔갖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 만들 때는 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이드 선을 잘 보시면은 굳이 따로 어떤 위치를 다시 조정하지 않고도 잘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세 번째 개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 줘야 되죠. 자, 요거를 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도 되는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화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개체를 선택해서 여기에 높이만 잘 조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요 두께를 잘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Shift 키를 누르고 그룹화된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맞춤을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게 혹시라도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정렬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조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혹시라도 요 테두리 선을 써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각하기 전에 우선 요거를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하나를 복제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원래 있던 자리로 와서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삽입에서 도형 병합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조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각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도형들이 개별적으로 조각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일부러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놨는데 컨트롤 Z 키로 다시 원래대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의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것들을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일단 도형 채우기로 임의의 색깔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이 도형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색깔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넣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색깔이 좀 균형되게 좀 보기 좋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색상표를 나타내주고 이 색상 배합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컬러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컬러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컬러 헌트.co라고 하는 요 URL로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상표가 나타나게 되고 요 아래쪽에 이 16진수 색깔과 그리고 RGB, 이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색깔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계열, 그리고 여기 분홍색 계열, 그리고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한번 파워포인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빨강색, 녹색, 파란색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이 16진수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 분홍색 계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F266AB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왼쪽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도형 채우기 그리고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육각 부분에다가 FFB84C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색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육각 부분에다가 ECD322를 입력합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깔 표에 보시면 여기 최근에 사용한 색이 이처럼 들어가서 요거를 계속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 안쪽에 있는 도형들의 색깔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는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밝은 회색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점을 클릭해서 자, 여기는 도형 채우기 색깔을 그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지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제 테두리의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요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이 윤곽선 색깔을 배경색과 동일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흰색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 두께를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윤곽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좀 어긋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으려면은 자, 이때 필요한 게 여기 앞에서 복사해 놓은 요 바로 도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위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을
흰색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도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은 보다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되고, 여기에서는 좀 입체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중에 이렇게 오프셋 아래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입체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입체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자르기 전에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한 상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보다 다양한 효과를 꾸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고객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자, 홈 탭에 있는 글자의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글자 색깔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자, 다음 위치에 붙여넣기,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다 되었으면 각각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도 되지만 좀 내용이 많고 길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이모티콘을 넣고 바깥에다가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목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이걸 꾸며줘야 되겠죠? 자, 여기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이니까, 자, 여기 일단 진하게를 선택해 주고 글자 색상을 선택합니다. 지금 글자 색깔을 선택해 주고 여기 최근에 사용한 색을 이용해서 이것과 매칭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 등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다 되었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라면 여기 있는 줄 간격을 조절해도 되겠죠. 자, 줄 간격 옵션을 선택해서 지금 줄 간격을 이와 같이 배수로 입력하고 1.5가 아니라 1.2 배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배치를 해 주시고요.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기업에 대한 거, 또 컨트롤 D키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총 3개를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제 각각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다 되었으면 위에 있는 부분에 색깔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존에 최근에 사용한 색을 이용하셔 갖고 각각의 항목에 맞도록 이와 같이 색깔을 변경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안쪽에 가격 전쟁을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깥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배치를 해서 내용을 수정해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들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적당하게 배치를 해 주고, 자, 그리고 여유가 충분하니까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선을 이동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은 검은색 글자랑 똑같은 색으로 만들어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윤곽선에 대해서 화살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끝부분에 화살표가 돼 있는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해도 되는데 이곳에 머리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머리를 바꾸기 위해서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도형 윤곽선 중에서 이게 화살표를 가시고요. 다른 화살표를 선택하면 이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 지금 여기 끝 지점이기 때문에 꼬리 유형입니다. 꼬리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모양을 바꿔주고 필요하다면 크기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도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다음 지점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부분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커스터머 그리고 컴퓨터에 이제 아이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될 텐데요. 고객, 경쟁자, 기업이라고 하는 이 영문을 이용해서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자, 이 플랫 아이콘에서 여러분들이 컴퍼니하고 커스터머 등을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컴퍼니가 나오면은 여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여기서 단색으로 된 것을 찾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넣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이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 에디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프리픽 사이트에서 만든 아이콘이고 이 프리픽 사이트는 요 플랫 아이콘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콘 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색상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색상환을 클릭하면 이런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png 파일 이 중에서 용량이 큰 거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왔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레이팅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이거를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이미지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거를 일괄적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비화면에서 자, 이거는 기업에 대한 거, 자, 이거는 경쟁자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고객에 대한 거죠. 자, 고객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컨트롤 A 키를 누르게 되면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해를 가운데에다가 잘 배치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개체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잘 배치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주 보기 좋고 깔끔한 이런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거를 한번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템플릿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도형 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꾸며주시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고 좀 매력적인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테두리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조금 더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르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복제를 해놓고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3C 전략에 대한 템플릿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이 3C 전략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도 공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파일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파일도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의미 있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